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자리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15일, 정말 가을의 문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영상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요. 어,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저도 한번 좀 다시 또 한번 훑어보고 하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훌쩍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가 버리네요. 어, 오늘 롯데몰에 이제 가져가고 같이 좀 나들이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저를 또 알아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또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카톡도 오셨는데 이제 되게 신선한, 예. 제가 뭐 큰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고 좋았고요. 네, 하여튼 뭐 가을 날씨 되게 좋고 주식 시장은 뭐랄까요? 조금 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을 위한 약간 좀 정거장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어, 강하게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은 좀 부족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악은 지났고 최저 바닥은 지났고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 쪽으로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뭐 시장은 뭐 큰 뭐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종목별로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지금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LG엔솔 같은 또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죠. 이런 내용들과 함께 지금 뭐 주말에 이제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사태가 이제 무서워요, 정말. 예, 그 전쟁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 사태를 보면서 뭐, 남의 나라긴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외부 변수라 볼 수 있는 또 이제 전쟁의 사태가 좀 확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죠. 유가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뭐 이렇게 좀 세우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게 될 텐데요. 하여튼 뭐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 마감한 것부터 좀 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이 1.2% 빠졌습니다. 뭐 21선이나 이제 중기평선을 붕괴한 건 아닌데요. 발라가는 움직임이었고, S&P도 0.5% 정도 빠졌습니다. 뭐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다우는 오히려 0.1%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리스크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제 유럽 증시에서도 엑손 모빌 같은 기업이 이제 이렇게 급등한 거죠. 3%. 결국 이제 지금 전쟁의 사태 요게 지금 영향을 일부 종목들에 이제 미치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금요일 날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경기나 뭐 이런 사태랑 상관없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또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기업들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승하면서 큰 뭐 변동 없는 거죠. 쉐브론 같은 또 석유 뭐 그러니까 석유주들이 좀 오른 겁니다. 전쟁 사태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3% 하락했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뭐 공고에서 좀 변동성 보이는 그런 흐름을 뭐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도 2.9% 약세 보이면서 메타도 2.9% 약세. 메타가 참 주가 흐름 보면 여기 이제 384달러 이제 21년도 고점이죠. 그리고 최저가 이제 뭐 거의 한 1년 만에
주가 박살난 게 88달러입니다. 몇 배입니까 이게? 한 4배 정도 되죠? 네, 약 4배.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났다가 뭐 거의 원위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추세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추세로 빠지는 거면 여기서 저항을 다시 받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장기평선 저항을 받고 헤딩하는 건데 이제 저항받고 이렇게 되다가 또 저항받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추세 하락인데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죠. 네, 한 방에 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추세가 아니었다는 걸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약세 그리고 이제 막 경기 침체 논란에 실적도 막 저하된 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페이스북이 이제 지금 사명이 이제 메타인. 근데 이제 이게 추세가 아닌 완전히 추세를 다시 복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우상향 기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 없이 그냥 뚫어 올렸고 뚫어 올려버렸어요. 결국 지금 앞으로의 뭐 10년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당연히 AI라는 시대적인 어떤 모바일 혁명 뒤 나타난 최대 이제 지금 기술 혁명, 글로벌 어떤 기술 혁명의 AI 트렌드에서 지금 이 기업들은 장기 우상향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은 거란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소실되고 또 새로운 어떤 친구들 일들은 또 탄생할 텐데 AI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비껴 있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 관련된 거를 내가 뭔가를 하든 직무적으로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하든 그런 방향의 어떤 사업을 하든 혹은 아니면 AI 시대 이제 주역이 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소외되거나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AI 이제 교육 과정들이 있는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이제 배우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경각심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그걸 찬찬히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리는 수준까지는 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 이제 동행 가족분들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를 지금 최대한 고민하고 있고, 제가 아닌 다른 전문가분들을 뭐 유튜브에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다든지 제가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학습한 거라든지 혹은 기술자분들을 제가 초빙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와 AI 접목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AI는 나랑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게 특히나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경각심이 있고 빨리 습득하는 게 있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느려지거나 그리고 걷어내버리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인식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제 시간표를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빅테크 기업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매수해서 끌고 가야 된다. 테슬라 같은 기업 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 말씀드렸듯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AI 시대는 완전히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양극화가 극심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또 많으신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주지를 시켜야 된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요걸 이제 인식해야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기업도 당연히 뭐 AI이면서 또 메타버스, 또 이제 이 증강현실, XR 시대에 이제 주역이 되면서 그 시대를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제가 애플 계속 주목하는 게 그 XR이잖아요. 확정현실.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 가상 세계로 우리 삶이 모든 가상 세계로 대체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가상 세계와 가상 그 어떤 공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는 지금 제가 분석한 바에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전 투자 전략에도 녹여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뭐 그건 조정일 뿐이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장기 우상향의 구도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이제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보시면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주요 이평선에 이제 우상향 정배열의 구도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장기 이평선 또 241선, 481선을 상회하는 흐름을 내면서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앉았지만 그 저점 자체를 높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은 불규칙하지만 저점이 상향되고 있다는 건요, 이 정배열 구도, 들어오는 돈이 매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물량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점을 하회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점을 하회하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런다는 거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나 이거를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주가 흐름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고 지켜내고 있고, 중기 이평선 부근 이건 더 강하죠, 지금 마이크론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SK하이닉스는 지금 AI 어떤 트렌드 흐름에 굉장히 부합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고, 뭐 이번에도 이제 주말 상간에 나왔던 기사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또 뚫었다, HBM3E도 독점 공급한다 해서 지금 AI 이제 트렌드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어떤 반도체의 어떤 모멘텀들을 지금 끼고, 당연히 이제 실적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세대 제품 HBM3에 이어서 5세대까지 엔비디아의 5세대까지 연달아 독점 공급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선도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보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더 강한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명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업계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양산 품질을 만족시키는 HBM3E를 내년 초 엔비디아에 제공하고 최종 콜 테스트에 돌입한다. 콜 테스트는 고객사가 공급사의 제품이 납품 가능한 품질인지 보고 최종 인증하는 계약 전 마지막 관문이다. 이미 납품을 위한 스펙을 충족시키고 사실상 계약 사인만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콜 테스트 이후 통상 1, 2개월 안에 납품 계약을 맺는다 해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공산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내년 2분기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최고 사양의 GPU H100보다 강력한 AI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B100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AI 클라우드와 슈퍼 컴퓨팅에 주로 쓰인다.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수급에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보다도 강하죠. 그런 것들이 이런 AI 트렌드에 가장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또 가장 부합했던 기업이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이 주가의 흐름을 크게 냈고, 또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가격적인 구간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너무 고점이고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 드렸지만, 당연히 이런 최대 수혜 기업이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치게 되면 매력도를 가질 수 있죠. 투자 매력도를.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도 이런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우상향의 이제 기조 흐름을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지금 흐름은 계단식 상승과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한국 증시의 지금 회복 기조 속에서 리딩해가는 그런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수급의 구도를 좀 보면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에서도 SK하이닉스가 2천억으로 2037억으로 가장 많은 동시 순매수를 보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실적 좋게 나왔고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내고 있고,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제조업 단으로 지금 실적 회복이 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정리한 그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대표적인 이제 제조업 단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개선되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합산 순매수 쪽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이제 두 기업인데요. 뭐 기관이 거의 5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합산 순매수, LG전자도 이제 합산 순매수 상위였고,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또 기아 같은 기업도 이제 실적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띄워줬고,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 좋게 나와줬고요. 뭐 코스닥 쪽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꽤나 이제 보이고, HBSP,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최근에 정배열 쪽에서 조정받다가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심텍 같은 기업도 계속 이제 관심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테마 단으로는요, 뭐 이번 주 뭐 전쟁 사태로 도시가스, 뭐 아스콘, 뭐 이런 것들, 또 뭐 양자 쪽에 이제 테마 부는 것 때문에 좀 올랐던 걸로 보여지고요. 2차 전지 반등 좀 세게 나오면서 장비주 쪽에 좀 반등이 좀 세게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전쟁 사태로 뭐 드론 관련주가 좀 또 급등하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테마적인 어떤 움직임 정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마켓에 대한 어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증시는 21년 초 중반쯤에 이제 고점 권역을 형성했죠. 뭐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이때죠. 고점 권역을 형성하고 내리 이제 뭐 거의 2년을 이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2년 10월경, 이제 작년 10월경에 이제 저점권역을 이제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고, 이는 이제 코스피 전체 기업 실적에 대한 선행적인 움직임이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코스피 실적에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죠. 워낙 이제 호황일 때 실적이 뭐 수십조 나오고, 이익이 이제 불황일 때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코스피 전체에 대한 실적, 이제 EPS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대표 코스피 이감수의 절대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지난 2분기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외신에서 전쟁이든 뭐 금리 뭐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흔들리잖아요. 국제금리 막 올라갔다가 막 이러고,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전략에 있어서 그거는 의미 없고
그것 때문에 증시 빠진 거 가지고서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또 간략하게 딱 이제 뭐랄까 단순하게 할까요? 요약되게 좀 어떻게 한번 전달을 뭐 설명드릴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요 정도 이해 혹시 안 되시면 이제 댓글로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에 선행하는 흐름이라는 이 증시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시장에서는 지수의 저점 권역부터 모멘텀적으로 강했던 업종 섹터 중심으로 강세를 돌아가면서 만들어졌죠. 뭐 AI 테마부터 올해 초, 또 AI 신약 쪽에서 막 루닉 같은 기업들, 또 AI 쪽에 뭐 또 신규 상장주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뭐 엄청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이런 기업들 이제 엄청난 또 상승과 모멘텀, 또 실적도 그렇지만 이제 IRA 법안이 한국 기업에 뭐 압도적으로 이제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 이제 국가 중에서 미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앞으로 높을 거란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을 높였고, 역시나 모멘텀적으로 가장 강력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과열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막 초전도체라든지 막 테마성으로 막 움직였어요. 그 중에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개념이에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 뭐 상장 모멘텀 이런 것들 붙였고, 또 현대차 그룹이 올 하반기 레벨 3 자율주행 뭐 출시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도 밀어올리고, 약간 테마적으로 모멘텀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실적이야 2차 전지가 장기 우상향의 흐름을 내지만 사실 상반기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들 낸 기업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실적만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지금까지는 실적이 아닌 모멘텀으로 주식들이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모멘텀적인 어떤 흐름에 의거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일단락됐다. 왜냐?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어떤 흐름이 감지됐기 때문에 실적 주식의 수급들이 대거 이동하는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증시가 회복 흐름을 낼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이제 근거해서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코스피 증시가 이렇게 이제 빠지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이제 빠졌잖아요. 역시나 이제 먼저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21년도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선행성으로 좀 나타났던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분기 단위로 보시면 지금 이익 단으로 볼게요. 이익 단으로 보면 지난 1분기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엄청 최악입니다. 단기 순위로 보면 지난 2분기가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본 셈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2분기보다는 개선되는 실적의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커요. 삼성전자가 이제 개선된 실적 흐름을 내어줬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지금 1조 5천억 마이너스 정도로 지금 컨센이 잡히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좀 우상 형태는 게 나쁘지 않게 지난 2분기보다는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반도체 가격도 이제 반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구도가 펼쳐진다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다면, 이제는 증시의 어떤 흐름의 키 이제 명분은 모멘텀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큰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또
IT 이런 분야가 결국 이제 그 실적이 이제 근거에서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도 마찬가지로 그 실적이 조금 상반기 예상보다 부진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내년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좀 양분된 흐름들 그렇게 좀 움직여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장비주 이런 것들이야 사실 시세를 막 급등시키고 과열시키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리고 뭐 동박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막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도 실적의 개선 흐름으로 증시에 작동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과열된 움직임을 좀 보였다, 단기 과열된 움직임, 2차전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코스모 계열,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적의 흐름보다 굉장히 앞서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2차전지 종목들은 실적 개선의 어떤 움직임들, 흐름들, 또 이제 발주되면 뭐 장비들 실적 개선될 거 뻔하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지금 현재 맞다고 보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수의 저점 권역부터 모멘텀적으로 강했던 업종과 섹터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만들어 주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AI 테마, AI 신약, 뭐 자율주행 로봇까지 돌아가면서 시장을 움직여줬고 모멘텀, 실적, 테마가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으로 물가는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금리는 대체적으로 천정권에서 유지 혹은 한두 번 인상의 가능성이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 발발로 유가의 상승 불안감이 매크로적으로 증시의 회복 추세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으나 메인 추세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대외적인 뭐 변수, 뭐 어떤 뭐 발언들 뭐 이런 것들에 저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요. 업종으로는요, 반도체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최선호 전략 종목으로 이제 봅니다. 반도체 업종은 AI 트렌드와 미국의 이제 전략적 산업에 기반한 정책적 방향에 맞춰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성과를 낼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별해서 이제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요, 금리 민감도 최고의 업종이죠. 지난 3년여간 하락세를 이제 끝낼, 금리 때문에 막 엄청 빠졌던, 또 이제 코로나 때 엄청 과열됐던 그런 흐름들이 이제 빠지면서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으로도 이제 변화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하락 추세로의 탄력도는 낮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금리가 막 급격하게 막 하락하고 이런 흐름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할인율 자체가 이제 높은 수준에 의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은, 과거 이제 뭐 제로금리 때처럼 막 바이오 그냥 뭐 시중 자금이 아니 제로금리 수준인데 뭔 바이오 같은 이런 뭐랄까요, 당장 실적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먼 미래라도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제로금리는 뭐 좀 어불성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금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10년 동안의 어떤 바이오 업종이 움직였던 어떤 퍼포먼스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낮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의 하락 기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시점에서는요, 높은 하락률을 보였던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선행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급등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있죠.
요 기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권 요 정도 수준에서 3달러죠. 이게 사실 35불짜리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다시 뭐 원위치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10분의 1 토막 난 기업 자체가 뭐 엄청 악재가 있었거나 아니면 엄청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증시 전체 어떤 바닥권 탈출과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금리 상승이 인상이 멈춘 부분들, 뭐 멈출 거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매크로가 이제 작용했을 겁니다. 3불까지 떨어졌던 게 여기 이제 20불까지도 이제 올라갔죠. 35불을 재차 돌파하는 거는 뭐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돌파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어쨌든 이 바닥권 대비해서 굉장히 세게 이게 올라온 것들은 의미가 있고요. 바이오 신약 기업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흐름들을 내는 기업들이 다수 탄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전략적인 어떤 방향에 한번 우리가 해보는, 담아보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급반전되는 코로나 때 전국처럼 갑자기 급반전되는 흐름이 이렇게까지는 퍼포먼스가 나오긴 어렵고요. 돈이 뭐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요때 같은 경우 2017년도 요때 같은 경우는 시총 큰 규모를 차지했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막 4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하면서 또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줬었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또 큰 기업이 또 상승을 해주고. 근데 이제 이번에 덩치가 큰 기업이 지금 셀트리온 그룹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지금 제약사 쪽에서는 뭐 그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또 HLB 알테오젠 이런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 초급등 이때 같은 또 초급등 현상이 벌어질까? 그나마 모멘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세게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유한양행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유한양이 지금 시총이 한 5조 6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한 2, 30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업종 전체 지수를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선별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고 전체 바이오 업종이 막 이때처럼 2017년처럼 2020년처럼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 내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막 부흥하고 해도 요 정도 선에서 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종목별로는 막 3, 4배씩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탄생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종목 피킹 능력, 그게 이제 아마 좌우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일정입니다. 4분기 이제 주요 이벤트 이제 부분인데요. 10월 19일, 19일이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금통이 열려서 이제 금리 결정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달 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이제 FMC가 있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마지막 FMC입니다. 이것도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또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뭐 발언하는 것들 들어보면 조금 이제 기조 자체가 좀 달라져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뭐 대신증권 리포팅인데요. 여기서 좀 볼만한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통화 정책 스탠스 변화와 미국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막 발언하는 것들, 미국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8월 이후 글로벌 증시 코스피를 괴롭혀왔던 채권 달러 급등세는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 중국하고 한국 경제지표 좀 회복세 보이고 있는 것들, 한국의 수출 지표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증시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도 보면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을 이제 추구한다. 추가적인 투자 심리 위축, 유가 반등 시도 등이 전개되더라도 현재 코스피 현재 레벨에서는 뭐 다운사이클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 기존 악재 흔들릴 수는 있어도 새로운 호재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네,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튼 뭐 다음 주 증시 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전개될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방향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방향적인 부분에서 그게 이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 개선, 이익 이제 회복의 어떤 구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좀 찾고 전략에 담는 그런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요 부분 잘 참고하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빨리 업로드 해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심학사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